20대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최우선을 총선 기조로 내건 새누리당은 오늘 핵심 공약을 일부 공개하면서 계파 갈등 대신에 한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오늘 열세 지역인 영남을 방문해서 기존의 경제정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총선에 임하는 전략 그리고 자세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전략 내용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 파동의 여진을 의식한 듯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절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우선을 총선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전략에 부합하는 7대 주요 경제 공약 가운데 2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장래성 없는 기업들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3% 미만의 저성장을 오래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만큼 기업과 가계에 전반적으로 돈 막힘 현상을 뚫는 등의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야당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는 충남 충청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을 방문을 해서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부산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더민주 대표에 취임한 뒤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제 살리기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더민주의 포용적 성장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여당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해서 그걸로 청년 일자리를 갖다 해소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8년 동안에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대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겨울가서 청년 실업을 해소했습니까? 김 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 경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부산과 경남 지역 방문을 마친 뒤에 이번 주말 다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선거 전략에 대해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새정치의 필요성 그리고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이 당대당 연대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됐다고 할 때 그대로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 후보가 더민주 후보가 됐다고 할 때 국민의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더민주 후보를 찍을 것인가? 그 효과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후보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며 만약 떨어질 경우에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야말로 지역연대는 나누어 먹기라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연대를 거부한 것은 김 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